예, 피아노 역사는 사실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깊진 않지만 그래도 깊은 편이에요. 그 제조 역사는 70년대쯤에는 한 30여 군데 그 군소 메이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서부터는 정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두 개 메이커가 좀 크게 됐죠. 이제 삼익이나 영창 그 두 개 메이커가.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국내 시판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을 지니게 된 거가 70년대 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를 지나서 95년도 이때까지는 최정점을 찍었어요. 뭐 엄청나게 수요가 많았었고 국내 시판이. 그 이후로 97년도에 IMF 겪으면서 이제 피아노가 사양길로 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피아노 공장이 이제 거의 문을 닫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피아노를 제조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아주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 제조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제품의 어떤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오너들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악기는 사실 뭐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예술 분야거든요. 이 예술을 신장시키고 아이들한테 이런 음악적인 거를 배양시키려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악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돈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피아노라는 게 호황기가 우리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고 그러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 시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한참 부모들이 못했던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라는 거를 딱 다들 이제 한 대가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거를 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면 어찌됐든 부모들 입장에서는 6개월이 됐든 7개월이 됐든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줬던 시기였어요.
저는 피아노라는 말보다는 사실 건반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아노, 그게 이제 그리고 아트로 바로 연결되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고, 제가 일본 책을 하나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양악의 수입,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찬송가라고 확고부동하게 그게 이제 정설로 돼 있잖아요. 한국의 양악의 수입은 찬송가다. 그래서 건반이 같이 들어오는. 그 일본 책에서 피아노가 언급됐냐고 물어보셨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언급되냐면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했는데 그 영민들이 싸움을 나가서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나는 영주가 바뀌면은 농사 지으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영민을 국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툴로 일본 정부가 사용한 게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찬가.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일본은 소학교죠. 소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노래 가르치려면 음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건반. 도쿄 음악학교에서도 건반 악기 이제 가르쳤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사실 한국의 교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종시키는데 툴이 뭐냐? 찬송가? 성경을 이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개종자가 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툴이 찬송가였고 찬송가를 부르려니까 건반악기가 필요했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화여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근데 이화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이화는 1886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제 뿌리는 이화학당이라는 것이고 이화학당은 사실 고종이 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1886년에 이제 고종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 두 이름은 이제 직접 왕이 내린 이름이고 고종이 원했던 거는 근대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라, 교육을 시켜라 이제 그런 건데 그곳에서 처음 교육이 바로 찬송가를 가르친 거였어요. 사실 이화학당도. 그러니까 교회도 틀림없이 그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갈 곳 없는 그런 여자아이 데려다가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고 찬송가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이화학당의 시작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그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건반을 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화에서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시스템으로 가르쳤냐면 선생님은 몇몇 우수한 학생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요. 그 피아노 그 연습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피아노가 강의실에 있으면 또 강의 동안에는 연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그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해가면서 했는데 학생들은 한 명당 자기보다 아래 레벨의 학생을 또 가르쳐요. 근데 피아노가 없으면 이제 풍금으로 했겠죠. 그 오르간이란 용어를 그 선교사 보고서도 오르간이라고 쓰긴 하는데 파이프 오르간은 절대 아니죠. 그 오르간으로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가르친다고 제가 썼는데 이제 이 오르간을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겠어요. 근데 자기의 그 선배는 피아노를 배우는데 나는 이제 오르간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가 갖고 있던 아우라라고 할까? 뭐 이런 건 틀림없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참 재밌었다고 읽은 건데 그 선교사가 이런 어떤 학생이 하나 있다. 우리 어떤 학생이 있는데 맨날 너무 아프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날 불러다가 왜 아픈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니까 피아노가 배우고 싶다.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서 이제 아팠던 거예요. 그 학생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피아노는 굉장히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그 피아노에 대한 그런 동경, 그런 대한민국의 그 뭐 7, 80대 여성들은 학교 근처에 좀 다니셨던 여성들은 많이 갖고 계시지 않나. 저희 엄마는 사범학교를 나오셨어요. 사범학교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학교잖아요. 지금은 교육대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초등학생 가르칠 수 있는 거였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9살에 졸업한다고 치면은 13살짜리도 가르칠 수 있는 거. 6학년 담임이 되면은. 그러니까 불과 6살밖에 그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근데 첫 월급을 타서 피아노를 샀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댁이 그렇게 뭐 여유 있는 공간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저를 딱 낳고 나서 첫 번째 한 생각이 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제 1967년생인데 67년에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공부한 여자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동경. 예. 근데 우리가 롤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피아노 이렇게 저는 그거는 이화가 아주 뿌리 깊게 심어주지 않았을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람선 달성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